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키의 최상위 러닝화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3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에서 일주일 전에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3를 출시를 했어요. 프로토타입이랑 화이트, 실버 컬러 이렇게 과거에 라인에 있던 컬러에서 그 오마주를 해가지고 3 모델을 만들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출시일이 딱 명확하게 기입이 돼 있어가지고 나이키 앱에서 15% 할인 쿠폰을 붙여서 28만 9천 원의 가격에서 15% 된 24만 원 가격에 아주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알파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2가 있어가지고 이 컬러와 라인을 좀 맞추고 싶었습니다. 베이퍼플라이 시리즈는 19년도에 1을 시작으로 21년에 2, 그리고 지금 2023년에 2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이 다른 신발보다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킵초게가 보통 달릴 때는 알파플라이를 신고 뛰는데 최상위 러닝화잖아요. 카본 레이싱화 중에서 디자인도 예쁘고 좀 빨리 달리고 싶은 그 나이키의 레이싱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 중에서 알파는 좀 과하다, 그거는 일반적인 그 아마추어나 엘리트도 컨트롤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고 이 모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부상이나 이런 위험에서 조금 많이 벗어날 수 있고 그래도 좀 안정적인 카본 레이싱화의 탄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3 모델을 더 기다리고 이미 이 모델을 접해본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이퍼플라이 2를 자주 신어보진 않았지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이키에서 트라이얼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어보고 그 착화감을 한번 이 리뷰에 맞춰서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제가 알파를 자주 신는 편이고 그 다음에 줌플라이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알파 대비 확실히 좀 쿠셔닝 자체는 노멀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좀 과하지는 않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줌플라이를 좀 많이 신었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는 많이 가볍고 탄성 같은 경우도 단단하지 않고 훨씬 줌맥스가 많이 들어가서 전부 들어갔죠. 많이 부드럽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줌플라이 3나 그다음에 알파플라이 1, 2에서 오는 이런 가피와 설포가 일체형으로 된 거를 좀 많이 선호해요. 힐풋으로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주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불안정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뒤꿈치가 닿을 때. 그래서 흔들리니까 이게 또 힐 슬립이 조금 나더라고요. 포어풋이나 미드풋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줌플라이 2나 3에서도 약간은 이제 좀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런 게 주법 차이에 따라서 조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줌플라이 3를 벌써 구매를 하셔서 바로 실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줌플라이 2의 느낌이 좋아서 줌플라이 3로 신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좋은 경험을 계속 이어서 3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없더라고요.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고 일부 유튜버 분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좋게, 그리고 제가 실착해서 신은 분들이랑 같이 뛰어보면서 프루런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뛰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불안한 요소는 그 안정성이 좀 뒤꿈치에서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디자인 쪽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환기성, 플라이 니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가볍고 되게 날렵하고 역시 레이싱화다, 이게 나이키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앞부분 닿을 때 포어풋 자체로 발을 디딜 때 이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앞부분은 확실히 쿠션이 높아지고 플레이트가 보이는 부분, 주맥스의 쿠셔닝을 중앙부라든지 측면에서 많이 좀 덜어놔서 무게도 많이 줄여가지고 쿠셔닝이 좀 더 풍부해지고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인빈서블 3가 나왔는데 주맥스 폼을 사용했지만 확실히 그런 밀도나 무게면에서는 굉장히 그 제품의 특성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모델이 전반적으로 앞으로 조금 쏠려있는 느낌이 많이 나고 뒤꿈치에는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안 두는 신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카보네이싱화 같은 경우는 이 포어풋이나 미드풋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싱이 돼서 만들어진 제품이 2 대비 3가 극적인 것 같습니다. 부분이 면적도 넓어지고 쿠셔닝이 높아져서 안정성을 확보를 했어요. 내구성은 크게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2개의 주맥스 폼을 붙여서 그 사이에 카본 플레이트를 넣은 구조도 그렇고 2 대비 3가 쿠셔닝 폼도 훨씬 가벼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밑창 같은 구조 같은 경우도 포어풋이나 미드풋에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고무 러버가 거기 집중돼 있는 반면에 뒤꿈치는 2 대비 확실히 조금 더 약해진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2, 3회 정도 뛰신 러너를 봤는데 뒤꿈치로 어떻게든 닿을
이럴 경우에 금방 마모가 되더라고요. 힐풋이나 미드풋으로 닿는 러너라면 확실히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26만 9천원에서 28만 9천원으로 점점 오르는 추세잖아요. 확실히 나이키 카본 레이싱화 상위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서양인 칼발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베이퍼플라이 같은 경우는 훨씬 그게 칼발 느낌이 커가지고 큐에서는 저는 위에가 걸리더라고요. 신발끈 주변이나 아일렛 부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나라고 느껴보니까 지금 착화를 하고 있잖아요. 2, 3회에 뛴 경우에 많이 굉장히 나아졌구나. 그래서 이게 디자인적으로 변경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걸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카본 레이싱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뛸 때도 굉장히 재밌고 리드미컬하고 탄성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러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발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알파 플라이는 조금 더 과하고 근데 준 플라이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딱한 면도 있고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아요. 하도 요즘은 가벼운 운동화 그렇지만 맥시멀한 폼이 대세니까 이런 거와 맞춰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중간에 포지셔닝이 잘 돼 있는 신발인 것 같아요. 가피의 구조를 보니까 이 신발은 도저히 겨울에는 신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테이핑 같은 거 처리해서 겨울에도 신는데 쉽지 않을까. 봄이나 이런 시즌에 맞춰서 경기에 나가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제가 러닝을 많이 안 사람이고 초보라면 이 러닝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남들이 너무 다 신으니까요. 투 같은 경우는 컬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평소 연습용으로 조금 부담이 있지만 대회 나갈 마음으로 이제 하프 이상의 풀코스를 나가는데 내가 초보인데 한번 신어보고 싶다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만 2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왔고 재고도 많이 쌓여있으니까 2부터 시작한 다음에 아울렛이나 할인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3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로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은 방향일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2를 신어본 러너라면 당연히 3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안정성, 쿠셔닝, 디자인이 점점 좋아지고 또 기록 욕심이 있는데 알파의 과음을 또 못 견디겠는 거예요. 슈퍼플라이 2가 자신한테 잘 맞는다면 당연히 3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신은 프로토 컬러는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컬러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 더 사게 된다면 아울렛이나 할인 때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고요. 프로토는 이제 킵초게가 케냐에서 연습할 때 그 프로토 타입을 나이키와 같이 함께 연구하고 신어봤던 제품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알파에 이어서 베이퍼 3도 이 컬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양한 컬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부 인터넷에 벌써 유출된 컬러들이 많은데 그 컬러도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최근 제가 다양한 행사도 많이 가고 서울마루 뛰면서 느낀 건데 러너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보다 되게 자료도 많이 찾을 수 있고 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뭐 다양한 블로그 같은 데서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화 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가지고 프로그램도 여러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팬데믹 이후에 지나면서 마침 날씨도 좋아졌잖아요. 겨울이 지나고서 그런 여파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훈련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도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이 베이퍼플라이 3 나이키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명서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10km부터 풀마라톤까지 나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써있고 초보부터 엘리트 러너들까지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써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러너의 성장에 맞춰서 계속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에게 이 신발을 초보에게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전 당연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준플라이 시리즈의 대안이 된 제품이고 알파보다는 좀 과하지 않아서 초보로든지 뭐 대회를 목표로 하신다면 평소에 신는 거는 좀 과할 수 있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라톤 나가서 서브4 정도의 목표를 원하신다면 이 신발을 신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로에서 굉장히 멋있게 뛰고 싶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이키를 더 선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충분히 신을 수 있어요. 또 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템빨로 좀 밀어보고 싶은 것도 다 누구에게는 있잖아요. 도쿄 마라톤을 TV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마라톤도 나가봤지만 저는 이게 얼리버드가 돼서 B그룹 상위에서 뛰었어요. 베이퍼 시리즈를 가장 많이 신고 알파도 많이 보이지만 그런 목적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다음에 한 이수년 아디다스 아디제로 프로3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마라톤은 분명히 타고난 사람도 존재하지만 우리 대부분 이 운동이 정직하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이 스포츠를 계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매력 때문에 여러분 모두 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 정직한 스포츠 러닝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때로는 뭐 쉬엄쉬엄 하셔도 되지만 모두 즐겁게 열심히 템팔도 받으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3 리뷰였습니다. 무게 말씀 안 드렸는데 275 사이즈 기준으로 196g입니다.